이번 태풍이 지난번 우리나라를 관통했던 이 흰남노만큼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아주 조심스럽게 관측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포항, 경주 그 큰 피해가 있었던 지역은 좀 걱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태풍이 주로 좀 영향을 주는 지역이요. 이 경남 해안이나 경북 남부 해안 쪽. 그러니까 특히 지난번에 피해가 정말로 컸던 포항과 경주, 제주 지역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남도가 쓰고 갔던 지역이 그대로 이번 태풍의 피해 지역이 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는 정말 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포항의 경우에는요, 이 각종 사고에 대비해서 해병대가 이 포항의 상륙 돌격 장갑차 10대와 고무보트 20대를 끌고 미리 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 사고나 혹시나 폭우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립될 경우에 즉시 가서 구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들을 대기를 하고 있고요. 미리 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는요, 이 포항에서 지난번 포항에 냉천이 좀 흘러가서 넘쳐서 이 물이 지하 주차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좀 많은 인명 피해를 좀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냉천 주위로 좀 물막이 공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모래 주머니를 쌓아서 물이 넘치는 것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강한 바람 또 많은 비가 내리면은 더 복구하는데도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데 그 대비하는 것도 좀 더 철저히 하고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반지하나 저지대 또 산사태 우려 지역 등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는 정말 지속적인 관찰이 특히나 필요한 시점이고요. 만약 이상 징후가 발생을 하면은 먼저 선제적으로 좀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 태풍이 좀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데 좀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연구에 따르면요, 지하 공간에서 물이 성인 이 무릎까지만 차도 이 문을 못 열거나 움직임이 불편해져서 탈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피해야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물이 발목까지 좀 차오르거나 아니면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일단 이 지하 공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태풍이 지금 빠져나갔다고 해도 이 피해를 본 지역이나 하천변 또는 해안도로 등의 취약 지역에는 당분간은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본부장님. 네. 지난번 흰남노 불과 2주 전입니다. 네. 그때도 대형 태풍이었고 이번에도 연이어서 대형 태풍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몰려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역시 기후 변화의 한 형태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 페루 앞바다, 그러니까 우리 필리핀 앞바다는 서태평양이라고 그러고 그쪽은 이제 동태평양이라고 그러는데 이 동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소위 말하는 라니냐 현상이 지금 올해 겨울 들어가면 3년째 겨울이 라니냐 현상이라고 하는 특이한 그런 기록적인 라니냐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쪽의 바닷물의 온도가 저 밑에서부터 올라온 찬물이 올라와서 차가워지면 그 위에 있던 따뜻한 바닷물이 서쪽으로 지금 3년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쪽 서쪽에 따뜻한 바닷물이 지금 누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 9월에 들어서 지난 12호, 13호는 우리나라부터 멀리 저 일본 동쪽으로 갔고 무이파라고 하는 게 또 상해로 갔고 이 남마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원인은 따뜻한 바닷물이 지금 서태평양에 유지가 돼 있다. 또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용돌이가 저 열대 서태평양에서 자주 열대 요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 태풍이 발생을 하는 건 이때쯤 언제든지 발생을 하는 건데 일본으로 우리나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들이 갖춰졌고 기후변화로 태풍이 발생하는 1년에 발생하는 총 개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까지 그러니까 북위 30도를 넘어서면 태풍으로서는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차가운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무이파 지난번 12호 태풍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까지 접근하면서 태풍의 세력이 강한 채 접근하고 있다. 이게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의 변화한 모습입니다. 네.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태풍이 점점 강도를 죽이지 못하고 강하게 올라오는 것도 특징이지만 또 경로를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흰남노는 거꾸로 내려가다가 다시 거의 그냥 90도 회전하듯이 방향을 틀어서 우리나라 경남 남해안 포항 쪽으로 빠져나갔잖아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바닷물의 온도가 따뜻하기 때문에 과거의 전형적인 남쪽에서 저유도에서 발생해서
동쪽에 서쪽을 보는 편동풍을 타고 대만이나 필리핀 쪽으로 이동하다가 편선풍을 만나면 방향을 틀어서 우리나라나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가는 그 전형적인 9월 태풍의 모습과 달리 그 진로가 고위도에 생겨서 저희도로 거꾸로 내려갔다가 꺾어서 오는 이런 그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뭐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그 기후 변화로 인한 태풍의 진로, 태풍의 강도 이런 게 변화된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 난마돌에 가장 주의할 게 강풍과 해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상청에서도 지금 최고 10m의 파도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파도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태풍 어제 오후에 그 일본 규슈에 상륙하기 전에 바다 위에 있을 때 태풍의 중심 기압이 930 헥토파스칼이었습니다. 상당히 강했죠. 지난 흰남도가 우리나라 남해안 상륙할 때가 956 헥토파스칼이었거든요. 자, 930 헥토파스칼 정도가 제주도 동쪽, 일본 규슈 남쪽 바다에 있게 되면 기압이 낮기 때문에 바닷물이 쑥 올라오게 됩니다. 해수면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때 초속 50m가량의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높은 그 물결이 만들어지고 이 강풍을 따라서 파도가 높게 일게 되고 그래서 집채만한 파도가 실제 발생을 하는 거죠. 한 높이가 평상시 한 1, 2m인 파도가 12, 3m 정도에 높아지는데 거기에 강한 바람이 들이닥치니까 파도가 넘지 말라고 쌓아놓은 방파제가 있는데 그걸 당연히 넘게 되죠. 월파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번 태풍은 하여튼 비보다는 특히 앞으로 2~3시간 동안 강한 바람을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태풍이 몇 시간 뒤면 부산에 가장 가까이 다가올 텐데요. 등교 시간, 출근 시간이잖아요. 현재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요? 네, 먼저 한 오전 10시쯤에 이제 부산에 가장 최근접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부산과 울산 또 강원 등 7개 시도에서 지금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이 비상근무 인원이 한 4,700명에 달하고요. 국립공원 140개소의 출입이 현재 통제가 돼 있고요. 여객선도 43개 항로에 52척이 운항을 멈췄습니다. 항공기는요, 김포와 제주 등에서 현재는 12편이 결항되는 등 태풍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태풍 피해가 비교적 좀 많을 것으로 보이는 부산의 경우에는요, 오늘 모든 어린이집이 휴원을 하고요. 또 유치원, 또 초중고교 수업도 원격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맞벌이 등으로 보육이 곤란한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요, 일단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네, 본부장님 아까 앞서서 저희가 부산 지역, 포항 지역 취재 기자 연결을 해서 현재 이 시각 상황을 좀 살펴봤어요. 부산 지역에서는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서 서 있기도 좀 힘들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화면 보시면서 또 지금 예측하시면서 부산 지역, 포항 지역 그리고 제주도 지역 좀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네, 그 최대 순간 풍속 그러니까 풍속은 10분간 계속 불었던 바람을 평균해서 풍속이라고 그러는데 그중에 휙휙 이렇게 부는 그 순간 풍속이 있거든요. 그 최대 순간 풍속이 오늘 지금 이 태풍이 접근하면서 가장 강했던 게 그 5, 6도에 33.9m니까 이 정도의 바람,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불듯이 초속 50m 이 정도까지는 못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초속 30m의 바람이 불면 당연히 나무가 뽑힐 정도의 그 힘을 갖는 게 갖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외출 아까 그 부산시에서 내린 조치들이 전 아주 타당하다고 보고요.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해서 2차 피해 그런 간판이 날아간다거나 이런 게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비가 더 앞으로 이제 비구름은 더 멀어지는 그 기상 레이더 영상을 보면 그런 단계고요. 바람의 힘은 아직까지 그 앞으로 2~3시간은 계속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불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 그게 뭐 바닷가 나가지 않고 도시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외출 삼가는 게 지금 해야 될 문제입니다. 재난에 대해서 요령 중에 하나가 그 위험한 지역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를 빨리 떠나는 게 그 재난에 대한 아주 절대적인 그 방법이거든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지하 침수가 되는데 그걸 막는다고
뭐 노력했다가는 생명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네. 그 지역을 빨리 대피하는 게 재난의 아주 일순입니다. 재난 방제. 네. 지금 11호 태풍 흰남노가 불과 2주 전이었고요. 그리고 14호 태풍 남마돌이 네. 지금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이 가을 태풍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태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지금 이 14호 이후에 15호 번호 받은 태풍은 아직은 없거든요. 네. 지난 11호 이후에 그 사이에 12, 13이 있었고 이게 14호거든요. 단시간 내에 꽤 많은 태풍이 만들어졌고 이 12호 무이파, 14호 남마돌 이렇게 왔는데 이 지금 남쪽의 태풍 발생 구역에서는 열대 요란들이 기상위성 영상으로 넓게 보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도 15호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 오냐 안 오냐 이거는 아직 생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데 현재 우리나라 이제 이 태풍이 빠져나고 나면 지금 한 2, 3일간 굉장히 후텁지근하고 폭염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더웠잖아요. 네. 자, 이 태풍 빠지고 나면 그 자리를 북쪽에서 찬 공기가 이제 메우기 위해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대관령 같은 경우는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이제 쌀쌀한 날씨가 나타날 텐데 하여간 태풍은 발생하지만 우리나라에 과연 올 것인가? 2016년도 태풍 차바가 10월 6일인가 이때 왔거든요. 앞으로도 10월 상순까지는 우리나라 하나 정도는 더 올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태풍 남마돌 현재 업데이트된 위치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태풍은 아까 오전 3시쯤에 이제 일본 규슈 지역에 상륙을 했고요. 규슈 지역에 상륙을 해서 일본 혼슈 지역으로 지금 관통을 할 것으로 내다 보이고 있습니다. 시속 한 18km 정도의 속도로 일본 가고시마 북쪽을 현재 지나고 있고요. 기상청에 따르면요, 태풍은 우리나라를 향해 북진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혼슈 지역, 이게 4개 지역이 있으면은 이 혼슈 지역 쪽으로 방향을 꺾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경남 해안과 남부 해안 지역에 태풍 특보가 발표가 돼 있습니다. 또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이 시속 55에서 110km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 태풍 남마돌 강풍 반경이 넓기 때문에 강풍과 해일 피해 꼭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낮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에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기상 정보 수시로 확인하시고 각별한 주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